안녕하십니까, 꾸롱삼입니다. 오늘은 뷰노에 대해서 계속 얘기를 한번 해볼 건데요. 혹시 이제 뷰노에 대한 어떤 그 사업 아이템에 대해서 아직 잘 모르시는 분이 계시다면은 이제 그 이전 영상을 잠깐 먼저 보고 이 영상을 보시면은 조금 더 이해에 도움이 되실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오늘 이야기해 볼 주제는 뭐냐면은 이제 이 뷰노라는 이 회사, 그러니까 꼭 뷰노라는 회사라기보다는 이 AI 인공지능 의료기기 회사들이 실질적으로 돈을 벌기 위한 비즈니스 모델을 어떻게 하면 가져갈 수 있을 것인가에 대한 얘기를 지금부터 한번 해보려고 하거든요. 이게 공부를 하면 할수록 상당히 복잡한 섹터더라고요. 그래서 오늘은 이 AI 소프트웨어 기기가 개발이 어떻게 되는 것인지, 그리고 그거를 실질적으로 돈을 벌 수 있는 이제 비즈니스 모델로 연결을 시키려면 어떻게 하면 되는지, 이런 얘기를 한번 좀 해보겠습니다. 이런 얘기를 하는 것이 왜 의미가 있냐면은, 저는 개인적으로 이제 당연히 회사는 기술력이 중요하지만 그것만큼 어쩌 보면은 이제 그것 이상으로 좀 중요한 것이, 그것으로 실질적으로 돈을 버는 비즈니스 모델을 만드는 것이 저는 되게 중요하다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은, A라는 회사가 있고 어떤 100이라는 기술력을 가진 A라는 회사가 있고 한 80 정도의 기술력을 가진 B라는 회사가 있습니다. 그런데 A라는 회사의 기술력이 B라는 회사의 기술력보다 더 좋지만 비즈니스 모델이, 그러니까 돈을 창출할 수 있는 어떠한 시스템이 B가 더 좋다면 사실은 저는 B라는 종목을 살 것 같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어떤 기술력보다도 실질적으로 돈을 벌 수 있는 어떤 이 모델이 중요하다. 비즈니스 모델이 중요하다. 그래서 이번에는 이 AI 의료 소프트웨어가 실질적으로 돈을 벌 수 있는 비즈니스 모델인지, 이런 것들을 알아보기 위해서 이제 이러한 설명들을 좀 드리려고 하는 겁니다. 우리가 이 AI 의료기기들, 그러니까 AI가 꼭 안 붙어도 되고 그냥 이 의료기기 회사들이 돈을 벌기 위해서는 무엇을 해야 되냐면은, 일단 첫 번째로 보험 등재를 한 다음에 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이제 수가를 받아야 됩니다. 그러니까 일단 여기에서 급여와 비급여라는 이 용어가 계속 나오기 때문에 대부분 이거를 아시겠지만, 혹시 어떤 분들은 이제 이 급여와 비급여에 대한 이해를 아직 못하고 계신 분들도 있으실 테니까 잠깐 이 급여와 비급여가 뭔지 그냥 짧게 한번 말씀을 드려보면은, 우리가 이제 병원에 가가지고 이제 그 진료를 받잖아요. 진료를 받고 나면은 이제 그 영수증을 우리가 딱 보면은 두 개의 카테고리로 나눠져 있습니다. 첫 번째로 급여, 또 하나는 이제 비급여. 그러니까 이걸 뭐라고 생각하시면 되냐면은, 여러분들이 이제 그 받는 의료 행위들, 이제 여러분들이 이제 그 병원에 가가지고 서비스 받는 이 의료 행위들은 전부 다 이게 급여 항목인지 비급여 항목인지에 대한 것들이 정해져 있어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뭐 이런 겁니다. 뭐, 야, 네가 지금 뭐 그 감기약을 처방을 받았어? 이 감기약 같은 경우에는 실질적으로 너의 건강을 위해서 굉장히 필요한 것이고, 그리고 이제 온 국민이 되게 많이 걸리고, 네 건강을 지키기 위해서 저기 실질적으로 좀 필요한 것이니까, 이거는 우리가 이것은 이 대한민국이라는 나라는 아플 때 네가 지출하는 이 금액에 대한 것은 어떤 좀 복지로서의 접근으로 네가 건강보험료를 내기 때문에 그 건강보험료를 통해서 만들어진 이 이 재정 안에서 너의 그 감기약 정도는 우리가 저기 대신 내줄게. 그런데 야, 근데 있잖아, 이 비급여 같은 경우에는, 야, 그런데 너 이번에 무슨 뭐 어떤 성형외과 저기 뭐 수술을 받으려고 해? 야, 그 성형외과 수술 같은 경우에는 그거 너의 건강을 위해서 반드시 필수적으로 필요한 거 그거 맞아? 아닌 것 같은데. 야, 그러면은 이 항목 같은 경우에는 이거는 이제 그 건강보험공단에서 급여로 저기 선택되어 있는 항목이 아니야. 이거는 비급여야. 그러니까 그러한 의료 수술을 받기 위해서는 네가 네 돈 내고 해. 라는 것이 바로 이제 비급여의 의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단 첫 번째로 가장 크게는 급여와 비급여로 나뉘어져 있고, 아주 필수적인 의료 행위, 이거는 뭐 그렇게 필수적이지는 않지만 좀 어떤 서비스로서 이렇게 받을 수 있는 의료 행위, 아니 서비스라고 하면 조금 그렇고, 반드시 필수적으로 받아야 되는 것은 아닌 어떤 그런 의료 행위, 또는 너무 금액이 과하거나 하는 어떤 그런 의료 행위, 이런 것들이 좀 비급여로 포함되어져 있는 항목들이 비급여로 포함되어 있는 항목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우리가 그 진료비를 냈을 때에 이제 쓰여져 있는 이 영수증에는 이 네 가지 중에 하나예요. 저기 뭐 여러분들이 내는 돈 같은 경우에는, 예를 들어서 뭐 이런 게 있습니다. 어떤 의료 행위 같은 경우에는 아예 공단에서 전부 다 100% 저기 뭐야 그 돈을 내줍니다. 그러면은 아예 여러분들이 의료 서비스를 받고 나서 돈을 낼 게
필요가 전혀 없는 것이죠. 근데 어떤 의료 행위 같은 경우에는 야, 이거는 총 100원을 내야 되는데 한 70원 정도는 우리가 내줄게. 그런데 나머지 30원 정도는 좀 네가 부담을 해라잉. 라는 어떤 그런 의료 행위가 있을 수도 있고요. 이 전액 본인 부담금 같은 경우, 그러니까 급여 항목인데도 불구하고 전액 본인 부담금인 경우는 어떤 경우냐면은, 어떤 분들은 건강보험료를 안 내신 분들도 있으실 것이고, 어떤 분들은 뭐 건강보험료뿐만이 아니라 보험 적용 자체가 안 되시는 어떤 분들이 있습니다. 그런 분들 같은 경우에는 급여 항목으로 지정된 의료 서비스를 받음에도 불구하고 전부 다 본인이 내야 되는 어떤 그런 경우가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이제 비급여, 반드시 필수적인 의료 행위가 아닌 것들, 너무 비싼 것들, 이런 것들은 좀 비급여로 이제 그 분류가 되어 있습니다. 이게 바로 이제 그 급여와 비급여의 차이이고요. 이걸 이렇게 설명드린 이유가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지금부터 급여와 비급여라는 이 용어가 계속 나오기 때문에 좀 이렇게 말씀을 미리 좀 드렸습니다. 자, 그러면은 우리가 이제 의료기기 회사다 라고 하면은 제일 먼저 해야 되는 것이 이제 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이 아이템을 통해서 보험금을 타먹을 수 있는 위치까지 가야 되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이제 어떻게 되냐면은 의사가 내가 개발한 어떤 이 의료기기를 활용을 해 가지고 환자에게 이제 그 시술, 의료 행위를 이제 합니다. 그러면 환자 입장에서는 그 의료 서비스를 받고 이제 건강보험공단에서 이제 돈을 내주는 거죠.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이 건강보험공단의 재정의 일부가 나에게 매출을 일으켜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의료기기 회사들은 일단 기본적으로 건강보험공단에 이제 보험 등재가 돼야 되는 겁니다. 내가 돈을 벌기 위해서는. 그래가지고 지금 현재 뷰노의 딥카스 같은 경우에는 이게 말이 좀 어려운데 신의료기술 평가 유예 대상으로 확정이 되어가지고 3년 동안은 이제 의료 현장에서 비급여로 사용이 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거예요. 내가 어떤 의료기기를 개발을 했다라고 해가지고 그 개발된 의료기기를 병원에서 무작정 사용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일단은 굉장히 엄격한 평가를 통해 가지고 이거는 국민들에게 서비스해도 되는 어떤 그 아이템이다 라는 것으로서 이렇게 굉장히 엄격한 평가를 받은 다음에 급여 또는 비급여로 구분이 된 다음에 이제 그 서비스가 돼야 되거든요. 그런데 지금 요 내용이 조금 이제 복잡해 가지고 이것만 또 따로 좀 말씀을 한번 좀 드려볼게요. 이게 뭐냐면은, 그러니까 뭐 이런 내용입니다. 딥카스가 아까 그 기사에서 잠깐 나왔다시피 딥카스가 지금 신의료기술 평가 유예 대상이 됐다. 그래가지고 3년 동안 비급여로서 이제 서비스가 된다. 이 내용이 구체적으로 무슨 의미인지를 좀 이제 파악해 보려고 하는 것인데, 이거를 보시면은 2022년 5월에 여름쯤에 이제 그 이런 기사가 나왔는데 뭐라고 써 있냐면은 한국보건의료연구원이 신의료기술 평가 유예 대상으로 이제 그 딥카스를 이제 그 확정을 했답니다. 그래가지고 이제 이런 내용이 나오죠. 신의료기술 평가 유예 대상으로 선정되면은 평가 유예 2년, 그리고 신의료기술 평가 약 1년 기간을 포함해가지고 이제 3년 동안 의료 현장에서 비급여로 사용되면서 임상적 근거를 살 수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이거를 이렇게 보시면은 조금 더 이해가 좀 편하신데 이겁니다. 이게 지금 뭐냐 하면은 어떤 의료기기가 개발이 되고 나서 그게 실질적으로 돈이 벌리는 비즈니스 모델까지 가기 위한 어떤 그림이거든요. 그러니까 맨 처음에 어떤 개발 회사에서 이제 어떤 의료기기를 개발을 합니다. 그리고 나서 식약처에다가 이제 그 품목 허가를 좀 받습니다. 그러면 식약처에서 이것이 사람들에게 서비스를 해도 안전한 것인지, 그리고 이것이 정말로 사람들에게 어떤 의료 서비스를 좀 제공해 줄 수 있는, 그러니까 유효성이라는 게 존재하는지, 이게 정말로 사람들의 병을 좀 고쳐줄 수 있어? 어떤 이거를 서비스했을 때 정말로 병이 나을 수 있어? 또는 도움을 받을 수 있어? 라는 것을 판단하는 안전성과 유효성을 이제 이 식품의료안전처, 그러니까 식약처에서 이거를 평가를 합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이게 이제 그 신의료기술 평가라는 것으로 이제 들어가게 되는데, 만일에 이제 이렇게 되는 겁니다. 만일에 이제 식약처에서 어떤 이렇게 그 허가를 받았는데 이게 기존에 이게 신기술은 아니에요. 신기술은 아니라고 하면은 이제 바로 그냥 시장 진입으로 이제 넘어갑니다.
시장 진입으로 넘어가가지고 그 신기술이 아닌 그 제품이 뭐 급여 항목이면은 뭐 급여 항목으로, 비급여 항목이면 뭐 비급여 항목으로 그렇게 이제 그 시장에 내어놓게 됩니다. 그런데 이게 지금 세상에 없는 기술입니다. 그러니까 뷰노의 딥카스 같은 경우에는 아예 세상에 처음으로 나오는 기술이잖아요. 이전에 있었던 어떤 그 레퍼런스가 없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신의료기술 평가라는 것을 받아야 됩니다. 그래서 이 신의료기술 평가라는 것을 받을 때의 절차가 어떻게 되는지에 대한 것을 한번 좀 얘기를 해보려고 하는 것인데 이런 겁니다. 자, 일단은 자, 신규를 개발했어요. 허가 받았어요. 자, 한국보건의료원 연구원이라는 곳으로부터 이제 그 이 신의료기술 평가를 받습니다. 이게 왜 필요하냐면은 일단 이런 것들이 중요해요. 의사 선생님 같은 경우에는 아무래도 기존에 자기들이 사용하던 되게 편한 어떤 의료 행위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은 웬만하면은 그것들을 계속 해주려고 할 거예요. 내가 아는 의료 행위, 내가 편한 의료 행위가 있기 때문에 계속 환자에게 그런 것들을 좀 의료 행위를 하려고 할 겁니다. 예전에 내가 해봤었던. 근데 예, 일단 그런 게 하나가 있고요. 그리고 두 번째는 의료기기 회사들 입장에서. 의료기기들 회사 입장에서는 너무 당연한 얘기일 텐데 자기네 기계가 당연히 최고라고 얘기를 하겠죠. 야, 우리 기계가 짱이야. 우리 기계 쓰면 돼. 라고 당연히 주장하지 않겠어요? 자기네들이 그거를 개발을 했는데. 그리고 또 환자 입장에서는 내가 어떤 의료 행위를 받았을 때에 최적의 진료를 받게 되는 것인지 환자들은 의료 지식에 대해서는 전문가가 아니기 때문에 잘 모릅니다. 자, 그리고 나서 정부 같은 경우에는 이제 건강보험공단에서 어떤 재정을 써가지고 사람들에게 복지 차원에서 이제 그 어떤 그 돈을 내주게 되는데 어떤 의료기술에다가 건강보험 재정을 투입해야 될지도 모릅니다. 왜냐하면은 이 건강보험공단에서 재직하시는 분들은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또한 전문가가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건들이 다 미스매치가 되는 겁니다. 의사들은 계속 쓰던 걸 쓰려고 하고 의료기기 회사들은 다 자기네 것들이 최고라고 얘기를 하고 환자는 뭘 받아야 어떤 의료기술 어떤 의료시술을 받아야 될지도 애매하고 정부는 어떤 의료기술에다가 돈을 줘야 될지도 모르겠고 그렇기 때문에 바로 한국보건의료연구원이라는 그 공공기관이 있는 이유입니다. 그러면은 한국보건의료연구원이라는 곳이 이제 과학적 근거에 기반을 해가지고 평가를 해줍니다. 아까 우리가 품었었던 그 네 가지 의문에 대해서 본인들이 과학적 근거에 기반을 해가지고 이제 평가를 해주는 행위를 해주는 거예요. 자, 그러면은 이제 한국보건의료원이 그 새로운 기술에 대해서 평가를 했습니다. 그러면은 그 평가 결과 이 다섯 가지의 결과를 그 다섯 가지의 결과를 도출하게 되는데 첫 번째는 당연히 그냥 통과되는 거죠. 오케이, 너 신의료기술 맞아. 그러니까 너는 이제 평가 통과된 거야. 그러면 이제 어떻게 되냐면은 이거를 통과를 하잖아요. 그러면은 이제 심평원으로 넘어갑니다. 이 심평원은 이제 여기에서는 이제 뭘 하냐면은 비용 효과성이라는 것을 이제 그 평가를 받게 되는데 이게 그러니까 오케이, 야, 너 그 안전성 있는 거 알겠어. 그리고 그 저기 효과성이 있는 것도 알겠어. 그게 진짜로 효과가 있는 거인지도 알겠어. 그런데 네가 지금 제공하고 있는 그 기술이 150이라는 어떤 이득을 준다라고 하면은 적어도 거기에서 발생하는 비용은 한 120 또는 110 이 정도로 비용보다는 수익이 환자에게 돌아가는 편익이 비용보다는 더 많아야 되지 않겠니? 라는 것을 평가하는 것이 바로 비용 효과성이라는 것입니다. 바로 그 비용 효과성이라는 것을 평가를 해가지고 이거를 이제 뭐 급여로 할 것인지 급여 항목으로 할 것인지 또는 비급여 항목으로 할 것인지 급여로 한다라면 자기 부담금은 얼마로 할 것인지 급여로 한다라고 하면은 거기서 수가는 얼마로 줄 것인지 이런 것들을 이제 심평원에서 이제 평가를 합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중요한 이제 행위를 하는 거죠. 자,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오케이, 평가 이제 심평원으로 넘어간다. 이러한 이러한 플로우가 하나가 이제 있는 겁니다. 또 하나는 뭐냐면은 이제 기존 기술이라는 이제 그 평가가 나올 수가 있는데요. 기존 기술이라는 것은 이제 이런 거예요. 개발 회사가 우리 이거 신기술이야 라고 이렇게 가져왔는데 막상 그거를 이제 그 한국보건의료연구원에서 이제 그 평가를 막 이제 해보니까 이것과 비슷한 기술 이미 있는데 그러면은 이거는
기존 기술로 해가지고 이미 기존 기술이 그 보험 등재가 돼가지고 그 보험 코드가 있을 겁니다. 그러면은 그 코드에다가 그냥 그 기술을 얹혀주는 거예요. 그러면은 그 코드에 맞는 이제 그게 뭐 급여일 수도 있고 비급여일 수도 있고 그쪽 그 상품으로다가 이 기술도 새롭게 그쪽에다가 얹혀가지고 이제 그 보험에 등재가 되는 겁니다. 그리고 또 하나가 뭐냐면 이 제한적 의료 기술로 이렇게 평가를 받을 수도 있는데 이거는 너 안전성은 알겠어. 안전한 거는 맞네. 야, 그런데 이게 확실하게 환자들에게 효과가 있는지는 좀 그러니까 그렇다고 해가지고 이것이 야, 이 효과성은 이게 내가 아직 잘 모르겠거든. 그러니까 너 실패. 이것이 아니라 야, 그런데 있잖아. 이게 좀 임상을 조금 진행을 해봐야 되겠지. 좀 봐야 되겠는 걸 해가지고 임상 도입은 좀 이제 임상은 좀 진행할 수 있게끔 해주는 거예요. 그런데 뭔가 광범위하게 임상을 진행할 수 있는 것은 아니고 지정된 기관에서 지정된 기간 동안만 허용한 임상 근거를 창출할 수 있게끔 기회를 주겠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 그대로 제한적으로 네가 임상 근거를 창출할 수 있는 기회를 주겠다라는 어떤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다음에 이 네 번째가 신의료기술 평가 유예제도. 이게 지금 우리 그 뷰노의 딥카스가 지금 그 한국보건의료연구원으로부터 받은 이제 평가인데 이겁니다. 야, 유예기간 줄게. 이 유예기간 동안 지금 아까 그 위에서 잠깐 봤지만 지금 우리는 유예기간을 2년 플러스 1년 해가지고 총 3년의 유예기간을 받았거든요. 그 3년의 기간 동안 그냥 자유롭게 시장 진입을 허용을 하는 겁니다. 그리고 그 시장 진입을 해가지고 거기에서 이제 임상 근거를 축적하라 이거예요. 그리고 유예 기간, 그러니까 그 3년의 기간 안에 우리한테 다시 평가 받겠다고 신청서 제출해. 그러면은 네가 그 3년의 기간 안 동안, 근데 이게 3년을 무조건 채워야 되는 것은 아니고 그 3년 안에 뭐 1년이 됐든 2년이 됐든 또는 6개월이 됐든 그 3년 안에 어떤 기간 동안 네가 충분한 임상 근거가 축적이 됐다라고 하면은 야, 다시 우리한테 이제 평가해 달라고 해. 그래가지고 우리가 평가를 진행을 해가지고 거기에서 통과하면은 이제 심평원으로 넘겨줄게 라는 것이 지금 현재 딥카스가 진행하고 있는 현재 상태입니다. 네. 그리고 이 혁신 의료기술이라는 이제 그 평가가 하나가 또 있는데 이거는 저도 정확하게 잘 모르겠는데 약간 제한적 의료기술이랑은 조금 비슷한 맥락인 것처럼은 보이긴 합니다. 근데 뭐 실질적으로 다르니까 어떤 그 서로 다른 어떤 카테고리가 있겠죠. 근데 이거는 저도 정확하게는 잘 모르겠습니다. 여튼 지금 우리가 딥카스가 받고 있는 이 신의료기술 평가가 지금 어떤 것인지, 그리고 이 신의료기술 평가 유예제도가 무엇인지, 그로 인해서 앞으로 딥카스는 어떠한 흐름을 거쳐야 되는지에 대해서 한번 우리가 정리를 해본 겁니다. 자, 그러면 계속 한번 이야기를 한번 해보면은, 자, 그러면 이렇게 그 신기술이 이제 보험 등재가 돼가지고 이제 그 의료 수가를 이제 받으면 되는데, 그냥 받으면 되는데, 이게 생각보다 그렇게 쉽지는 않습니다. 그 이유가 있는데, 그 이유는 일단 첫 번째로 너무나 잘 아시겠지만 그 첫 번째 이유는 건강보험료를 올리기는 쉽지가 않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건강보험공단의 재정은 굉장히 제한적입니다. 그러니까 너무나 다들 공감하실 텐데 건보료 올린다고 하면은 사실 좀 짜증나잖아요. 거의 그냥 세금이나 마찬가지처럼 느껴지니까. 그렇기 때문에 인상률이 높으면은 당연히 좀 저항이 심하고, 그리고 지금 이 부분은 단순히 어떤 복지와 어떤 그 경제적인 논리로 접근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여기에는 그 정치적인 입장들도 다 좀 저희 개입이 되게 되니까 굉장히 좀 건강보험료 같은 경우에는 올리기가 좀 쉽지가 않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그렇기 때문에 이제 전체 파이가 정해져 있으니까, 이제 건강보험공단이 가지고 있는 이 재정이라는 이 파이, 전체 파이는 정해져 있으니까 누군가에게 보험금을 주려면은 누군가에게서는 뺏어와야 돼요. 누군가에게서는 줄여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새롭게 추가되는 어떤 기술에다가 보험금을 지급하기가 굉장히 쉽지가 않습니다. 네. 그래서 의료수가를 받기 급여로 등재되기가 상당히 쉽지는 않은 이유고요. 그리고 또 한 가지 좀 이슈가, 오케이, 이제 어떻게 해가지고 굉장히 힘들게 이제 그 보험 등재돼가지고 의료수가를 받게 됐어요. 그런데 그렇다고 하더라도 그거를 이제 병원이 써줘야 되지 않습니까? 단순히 그것이 보험 등재만 됐다고 해가지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결국 그 기술을 병원이 써줘야지 이 병원이 쓴 그 의료 행위를 한 만큼 이제 나한테서 이제 그 매출이 잡히는 거잖아요. 그런데 그 병원이
내 기술을 써서, 그러니까 병원이 내 기술을 도입하는 것도 사실 쉽지 않습니다. 사실 이게 보험 등재되는 것보다 더 어려운 부분이라고 볼 수가 있는데, 그 뭐 이런 얘기 많이 하잖아요. 병원에 있는 저 의료진 분들이 되게 보수적이고, 그리고 야, 새롭게 도입하는 어떤 이 AI 의료 기술 이런 것 때문에 당신들 밥그릇 뭔가 저기 뭐야 저기 당신들 밥그릇 뭔가 좀 잃게 될 것 같으니까 밥그릇 지키기 하는 거 아니야? 약간 뭐 이런 이슈, 이런 얘기 하시는 분들도 있는데, 아래서 얘기하겠지만 사실 더 결정적인 이유는 뭐냐면은 병원에 돈이 없습니다. 네, 병원이 돈이 없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좀 얘기를 한번 해볼게요.